저 뭐지 거기 저거를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더라고. 우리 국회의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정기의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 및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동의안 및 법률안을 의결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두 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부터 63항까지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38항까지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법안 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안 심사소위원회 부승찬 소위원장입니다. 총 6인이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26일 양일간 진행한 심사 결과를 주요 의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 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 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변 국가의 국방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 황희 의원, 유영원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14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금식 금융 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참가 시 직장, 학교에서의 휴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부 장관이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발생 신고 접수, 사실 확인과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 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리 처우 금지 의무를 위반한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4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청장 등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에 지원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박사과정 전문 연구 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되는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강선영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방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험평가 기법 연구 등의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며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통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내용은 좀 아니지만 3분 정도. 당장 급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장관님한테도 특별히 좀 당부를 했는데 우리 우리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군인들의 처우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금액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1,100억 정도 네. 증액을 했는데 장관님한테도 이걸 잘 지켜라.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을 서포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수일 간에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장관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관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군 당직 근무비 요게 289억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도 이거 꼭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군인 및 군무원 이사 화물 현실화 증액 요거 262억. 그리고 소령 및 군무원 사급 등의 직책 수행 경비 177억. 그리고 상비 병력 감축에 대비한 군의 비전투 분야 임무 민간 위탁 사업 이것도 52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력 감소도 있고 특히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허리 역할을 하는데 또 이게 지금 이직이 많고 그래서 내란에 대한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옥석을 구분해서 내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징계 내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군인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방력의 큰 저하 요소인 이런 이직을 막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야가 이견 없이 증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뭐 국민의힘에서나 우리 민주당에서나 다 같이 노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차관님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최종 네. 결정되는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잘 파악하시고요. 예, 그건 저희가 잘 파악하고 노력 기재부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네,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은 뒤에 대체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님은 일정이 좀 바쁘셔서 그냥 제가 하게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법안 통과 뒤에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 노력하고 있는데 끝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법률안 등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 심사와 비용 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 제3항과 제79조의 2의 2항에 따라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 아랍에미레이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 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임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195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 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사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19항까지 본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0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부터 25항까지 강대식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26항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8항 부승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체역 편입 및
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30항 강선영 의원, 백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사일정 31항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32항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3항 및 34항 백선희 의원, 임종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35항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36항 및 37항 부승찬 의원, 유용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3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체계 작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군 부대의 아랍에미레이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그리고 군 인사법, 방위사업법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동의안과 법률안을 통해서 국방 업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법무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해 주신 병역법 및 대체역법 개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법안을 토대로 방위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군사 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 속의 군사기지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 부평에는 제3보급단을 비롯해 여러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인천에도 대단히 많은 곳, 대단히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고 주거지가 밀집되면서 군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 혼잡, 소음, 고도 제한, 개발 제한 등 주민생활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기지 이전을 인천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고 재산가치 평가 기준 역시 과도하게 엄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MOU는 체결되어 있고 개발은 지연되고 있는데 해당 군사기지 시설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거기에 어떠한 예산도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군사기지는 기지대로 오히려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유사한 사례를 찾게 되었습니다. 미군 공여지의 경우 국가가 각종 특례를 마련해 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선 실제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을 동등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조성이 완료된 대체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계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길을 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옮기는 법이 아닙니다. 국방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시는 재생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사기지 이전이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3항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위산업 관련 자료 유출은 약 53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외국에서 방위산업 기술이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의 구성 조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벌칙 수준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 요지입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군인재해보상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별 증상 경과가 단계적이고 연속적이어서 지연성 PTSD 발병 시점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기에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5항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각 군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임기 후에는 원칙적으로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소수 병과를 그리고 그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급변하는 미래 국방 환경에서 도리어 우리 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전과 미래전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및 우주전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전투병과 중에서 일부 병과의 지원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항공이나 정보통신 등의 병과가 이제는 핵심적인 전투병과로서의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첨단 전투병과를 법정 병과장 대상으로 묶어두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병과장을 마치면 2년 임기 제한에 걸려 강제로 전역하는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전 전문가들이 군의 최상위 지휘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병과장 임명 대상에서 전투병과를 명시적으로 제함으로써 미래 핵심 전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기 제한 없이 상위 직위로 진출하여 그 역량을 군 전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인사제도의 족쇄를 끊고 우리 군이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중심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법안의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규 의원입니다. 성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2007년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지역별 지형 차이로 인해서 크게 달라 휴전선으로부터 200m까지 북상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10km까지 이격된 범위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한강, 임진강 등 천연 지형으로 인해서 10km 기준이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중동부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을 제한하고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 생활권의 권이 확대되고 군사 작전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통선 조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통선 범위를 현행 10km에서 5km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군부대 해체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경제 손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의 경계 부담을 줄여서 민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작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함과 동시에 군의 실제 작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민통선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송수환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방부 소관 법안에 대한 검토 사항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청소년 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 사관연맹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니어 ROTC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방부 분야 관련 인력 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제정안과 내용과 조문 체계면에서 유사한 입법례로는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백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 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용 차량 탑승 인원의 안전을 확보 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군 표준 차량의 범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군용 차량의 체계적,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군수품 중 사고가 빈번한 군용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군용 차량을 포함하여 전체 군수품의 안전 관리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현재 법안 소유의 계류 심사 중인 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군수품 관리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하 내용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산업체 등이 무기체계 구매 시험 평가, 국방 중소 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시험 평가 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매 시험 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방산업체의 시험 평가 투입 비용과 국방 중소 벤처기업 지원 사업 선정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함에도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의 소요 비용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산업체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유영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라는 가중된 구성 요건인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성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사입법 내인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 구성 요건에서 목적범 대신 일반 고의범으로 변경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해서 대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 관계없이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계시고 박선우 의원님 계시고 또 다른 의원님, 황명선 의원님, 백선 의원, 그러면 김병주 의원님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도 내란에 관계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란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분야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장 천인 공로할 일이 정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는 원점 타격한다면은 그 오물풍선에 북한 후방 한 10km, 15km 지점일 텐데 포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저는 그때는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앞에 계시는 성일종 위원장님이요. 작년 7월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발생하면은 즉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엄청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또 9월 달에 또 방송에 나가서도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다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전 국방부 장관한테 김용현한테 이런 원점 타격을 부추기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방부 내에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왔고 또 1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작년 7월에 군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까? 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국방부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돼요. 전쟁을 유도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또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했어요. 두 사람이 공작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기한 사람이 홍장원의 메모였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제가 가서 12월 7일인가요? 가서 인터뷰하면서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회유를 해서 했다라고 공작을 해서 본인들이 탄핵이 안 돼야 되는데 탄핵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 국민의힘이 가세를 해서 저를 마치 엄청 공작한다고 했고요. 많은 데서 또 고소 고발까지 했어요. 사실은 박선원 의원까지 다 대부분 무혐의로 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홍장원에 대한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받아 적인 체포 명단에 대한
그 메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CCTV를 그때 보여주면서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CCTV는 사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공개되지 못하는 건데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오늘 로컷 뉴스에 보니까 성일종 위원장이 관여가 된 정황으로 나와요. 특검은 2월 12일 날 조태용 성일종 통화 정황을 포착했다. 성일종은 정부 질문 때 홍장원 CCTV를 첫 거론했고 다음 날 조태용도 탄핵 심판에 나와 CCTV를 언급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조태용하고도 내통이 된 걸로 보여요. 그 기록을 보니까 당시 성 의원은 김서구 당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국정원 원장 공간 앞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다. 국정원장 공간 앞에 CCTV가 있을 것이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메모를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가져다가 감정하고 탄핵 공장의 트리거가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않는 것 때문이야.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그 홍 차장의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증해야 된다고 첫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조태영은 탄핵 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그 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하는 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현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특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 국방부는 TF를 구성해서 내란 관련한 군 내부의 내용들을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제보까지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 난 거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사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점 타격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이게 서울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생화학무기나 치명적인 우리 국민을 이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4년도 7월 8일 날 이미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 오물풍선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뭐 홍장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대정부 질문할 때 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한 내용은 저 뒤에 앉아 계신 국방부 관계자가 있을 때 통화한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네, 지난 11월 24일 날 그 F-35A 전투기 손상이 있었고 국방 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했고 SBS에서 그 다음 날 보고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국방위에 누구에게 문자나 유선으로도 통보 안 해주셔서 저는 그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 군에서는 어떠한 경과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 의원실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투기와 대형 헬기들은 착륙 전에 그린라이트가 점등돼서 명확하게 착륙이 됐는지 그리고 그 랜딩 기어가 락크가 돼서 착륙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사고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아시죠? 노우즈 부분. 알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면 22년 12월에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견인 중이던 F-35B 전투기가 똑같이 저 랜딩기어, 노즈기어가 접히면서 지면과 충돌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헬기라든지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고 사기를 전파하고 기술예보를 발행하는 등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이냐? 그다음 보십시오. 18년 8월에 미 공군기지에서 F-35A가 비상 착륙 후 노즈 기어, 랜딩 기어가 똑같이 접히면서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이 손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사한 게 18년, 22년 계속 있었는데 해기종에 대해서 업체는 비행 정지를 해서 사고 조사를 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25일 날 F-35의 비행 중지를 하고 이틀에 걸쳐 전 항공기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본 결과 국민일보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공보팀에서 얘기하냐면 거기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남은 유압이 노즈기어의 라크를 풀어서 저렇게 굽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유압 기통이 동일하게 3번이나 일본, 미국에서 한국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고가 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관련된 전 기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지를 시키고요. 그 지역 그 문제에 대해서 고장 탐구를 해서 그게 기종의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그 특정 기종의 운용의 문제냐 아니면 인적 과실이냐 확인해서 업체와 그다음에 운용자 간에 다 면밀히 탐지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기술예보 수행을 해서 그 부분에 점검을 하고 문제가 다 없다고 할 때 이걸 해제해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공군에서는 유압기통 결함으로 판단해서 비행 39대를 단계적으로 다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22년도에 사고 있었고 이번에도 우리가 사고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개 기종의 유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유압 시스템 전체를 돌봐야 됩니다. 항공기에서 엄청난 파워를 유지하는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면요 작동이 안 됩니다. 육군 헬기도 하이드롤릭 페일류라는 비상 절차 훈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종계통과 모든 시스템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관님 이거를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왜 자꾸 3월에 포천의 민가제 오폭 사고 그리고 9월 29일 공군총장이 뭐 실효적인 조치도 안 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하일리 법칙에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공군이 이번에도 또 아무렇지 문제 없이 F-35 한 대 얼마입니까? 1,300억짜리가 그렇게 됐을 때 간단히 유압 시스템의 문제예요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18년, 22년 사고까지를 합쳐서 로키드 마틴사와 뭐가 문제인지 그럼 유압 시스템의 문제라면 나중에 그것이 유압 시스템이 전체의 항공기 작동의 문제를 일으켜서 항공기 전체가 대파되거나 우리 소중한 조종사들의 목숨을 잃거나 민가에 떨어지면 대민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그 유압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해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이거를 임의로 해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거 공작사령관 비행재개 권한하는 공작사령관 다 책임질 건지 이 시간을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 가면은 근무기간 확립을 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립니다. 예하부대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11월 17일 날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갔다가 복귀했는데 통상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서 국방부에서도 공문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근무기간 확립 강조. PPT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PPT 띄워주세요. 과다한 음주 자제 및 대민물이 야기 사고 금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간에 지작사에서 11월 1분 더 드리십시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해군 해병대하고 호국 합동 상륙 훈련도 하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인데 지작사 군수참모부에서 대령 과장하고 중령이 음주운전으로 군사경찰 적발됐습니다. 11월 17일. 근데 이거 똑바로 조치하고 있지 않아서 차관님 아십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군이 어떻게 지금 이런 사고를 내고 11월 24일 날에는 모 사단의 군사경찰이 화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불응하고 5km 도주해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통상 연말 연시가 되면 인사로 그다음에 대국 경계태세 강화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이 요구되는데요.
지금 국방부가 인사도 똑바로 안 해서 예측 불허고 원칙에도 없는 그런 뭐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진급도 시키고 포상도 주고 하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군심이 와야 되고 이러한 군기강의 해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사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 F-35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중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국회에도 적시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은 유사 사안 반복이 아니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사안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이 사안은 첫 발생 사례라고 확인이 됐고 어쨌든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동일한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대응과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비태세 강화 기간 중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제작사에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 중에 이런 부분들이 적발을 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여타 야전 부대에서도 연말과 또 인사 이동 시기 등 여러 가지 취약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 기강이 각별히 더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심을 결집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기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락크가 되고 고정이 돼 있는 항공기를 견인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유압이 전달되면 제가 지금 F-35가 노즈 기어의 문제지 유압 시스템. 네, 강선영 의원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저 백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예, 백선희 의원님. 네, 예,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사님도. 예, 어제 그제 계속해서 차관님 이 법안 심사 과정에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1시경에 누리호 4차 발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법안 심사와 누리호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실 텐데 우리 민간 과학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 기술 성숙도로 봐서 군도 함께할 부분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는 정찰 위성, 소형 위성, 첩보 위성, 동시에 여러 개 소형 군집 위성을 발사한다든지 할 때 이제 더 이상 해외에서 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사해서 계속적인 민관 군 과학계가 연동돼서 우리 기술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법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보여줬죠. 1단 액체 연료, 2단, 3단 고체 연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각 발사가 아닌 북한은 지금 고각 발사밖에 못했잖아요. 정각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안전하게 그 탄두를 내지는 탑재체를 이동시킬 수 있느냐,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12개의 위성을 계속해서 발사를 쏴줬잖아요. 네. 그것은 뭐 초보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다탄두를 쏠 수 있는 기초적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서 우리 군이 정찰 첩보 위성의 국내 발사, 그 다음에 ICBM 등 보다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미사일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이에 관련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셔달라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란 하고 있는데 내란에 경기를 일으킨 사람 많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혹시 그 TF에서 국군 의무사령부 이번 내란과 무슨 관계 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군 의무사령부 없죠. 국군 수도병원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없죠. 예. 정보사령부 문상호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십시오. 취조하고 불법적으로 자백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화학 제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방금 김병주 의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란 세력들이 말이죠. 증거 인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같이 이렇게 새로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처음부터 증거 조작 왜곡에 다 나섰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건 저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일정 위원장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방위원장이 왜 국정원장한테 전화합니까? 정보위원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국익입니까? 내란을 숨기고 탄핵을 뒤집어엎고 그것이 국익입니까? 홍장원 CCTV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조태용이 데리고 간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조태용이 국정원의 비서실로 데리고 간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 보좌관들과 성일종 위원장이 조태용과 통화한 이후에 성일종 위원장의 보좌관과 조태용의 국정원 보좌관 간의 연계와 연락, 구체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검에 고발을 해 주십시오. 기왕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국익인지 내란 옹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군 사령부 그리고 육군, 해군, 지작사 가서 국정감사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한다 그랬을 때 펄펄 뛰신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일정 위원장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냐고. 그 증거인멸 본능이 계속돼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707 특임대 김현태를 불러가지고 논의하더니 오로지 차관 하나 김현태 하나 불러놓고 국방위원회를 열었어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대리였던 직무대리였던 김선호 차관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더 드리세요. 그럼 국방위원장으로서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내란 내자만 나오면 거의 발작적 경기를 일으켰다. 이건 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 를 보이시면서 사령관들 말도 못하게 막으면서 왜 저런가 했더니 결국은 홍장원 CCTV 검증하자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처음 나왔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게 하고 가만히 있던 조태용 국정원까지 흔들어 댔다면 이거는 중대한 내란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합참 관계자들, 성일종 위원장과 연락한 다른 합참 관계자들은 과연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선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있었던 날은 우리 국방위가 일본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정을 안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밤을 새우고 그 12시간 넘어서 항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표를 구해가지고 제일 첫 비행기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국방부 관계관이 함께 있을 때 전화를 한 겁니다. 아주 방산과 관련된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위 연건 얘기를 하셨는데 김현태 대령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이 나고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열은 게 접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으로 봤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고 그 상임위를 열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안 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에 여기 계셨던 박범계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방위를 제일 먼저 열은 거고, 박선원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곽종근 사령관을 가가지고 만나는 와중에 여러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면 제가 먼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뭐 충분히 의원님들 얘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하시고 황 의원님 하시면, 예. 황 의원님 먼저 하시고 백선희 의원님 하시지. 네,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시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거 대상 처리, 민간 대형 선박, 군함하고 폐군함. 저쪽 우측에 보면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중국 가로치고 용역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2.3 내란과 관련돼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중국 용역업체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첩에 보면 연평도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의원, 뭐 다양한 많은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수고와 처리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돼서 외부의 프로, 중국의 용역업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과거에도 정보사가 임무 수행 목적으로 중국의 용역업체들을 해왔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여하기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 우리 차관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의 문제의 용역업체를 디업체로 특정할 수 있다라는 의혹들을 줬어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해야죠. 수사는 지금 특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군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특검에서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기 때문에 온라인도 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용역업체 동원됐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특검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까지,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보사에 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확실한 내란에 대해서, 이 내란의 불법 세력으로 사병으로서 이렇게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차단하고 처벌하고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D 업체에 우리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지금 현재 여기 간부로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인식하고 정보사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추가 발견이 되면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사 내부 고발자의 제보 내용 알고 계시죠?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됐고,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보사 관련되는 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특정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건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 고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란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조직에서 간첩 모함까지 받은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감찰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조사관은 되려 신고를 철회를 요구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당시 감찰 결과와 감찰조사관의 신고 철회 종용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문상호 당시 2024년 8월 초에 보면은요 정보사 인사관리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8일 만에 공작관 자격 해임 시비에 회부를 해요. 그래서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계엄 내란 준비에 비협조적인 인원을 제거하고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저는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 인사와 관련돼서는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사의 예규 개정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나 감사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법무나 감사 라인이 작동이 됐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특히 내부 고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개별 장교의 그 인사민원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12.3 내란 사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아주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보호 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휴민트 인원 원복 관련되는 심의는 중지하도록 지시를 해서 현재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의 인사 관련되는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규 등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들여다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보사 개혁과 특히 휴민트 부대에 대한 개혁과 밀접히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치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앞장서 관심이 있게 이 내용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개를 빼먹었어요. 혹시 보좌관들이 뭐 통화한 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걸 다 조사했겠지요. 그다음에 발작 그 내란 얘기만 나온 발작 증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참 좀 그래도 표현을 좀 점잖게 해주십사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 체계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헌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이고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이 재판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내란이라고는 용어를 행정부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건데 이거를 발작 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도 특히 우리 차관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용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선원 의원님,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그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누가 그렇긴 그래요. 모든 분들 다 발언 기회 드리고 공정하게 하잖아요. 박선원 의원님 더 추가하면 하시면 내가 드릴 건데 그걸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방해를 놓으시면
이게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 백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관님 오늘은 AI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AI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예. 또 김석 총리께서도 최근에 AI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하나의 혁신적인 엔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국방에서도 AI가 중요해서요. 안규백 장관님이 최근에 지금이 국방의 AI 발전의 골든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은 AI 쪽에 R&D 예산이 한 2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장관님과 이제 차관님이 이제 국방 AI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국방 AI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A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도 네. 중요하고 그를 위한 데이터 센터나 장비도 중요하고 또 군사 부분의 특성상 군사 네. 보안이라는 부분이 또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네, 예.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도 축적해야 되고 우리 AI 무기 체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AI 보안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크게 저희가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AI나 국방 분야의 AI는 네. 폐쇄망이고 네. 보안 대책을 잘 강구해서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네, 민간 상용 네.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네, 또 매년 네. 공문을 내려보내서 강조하고 월별로 실시되는 네. 사이버 보안 정 네, 정보 제가 보안에 이제 그 대한 부분을 행사에 이제 하고 여쭙고 있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지금 시스템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기 체계나 전력 지원 체계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국방에서 무인기라고 할 때 뭐 국방 AI라고 할 때 그쪽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AI 무기 체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안 아니겠습니까? 네, 보안인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관님은 이 생성형 AI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네, 가끔 사용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답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죠. 차관님은 질문을 잘 던지시는 편입니까? 예, 처음엔 잘 네. 못했는데 점점 네. 숙달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매우 전문적인 것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박사 몇 명의 두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온갖 무기 체계와 관련된 정보들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보안이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어떤 그 군에 있는 컴퓨터로 인트라넷으로 이제 접속을 했을 때는 정부가 이런 그 챗GPT 사용을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국방부 내 관내 컴퓨터에서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요? 주로 네. 챗GPT는 이제 병사들이 핸드폰 간부들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주로 핸드폰으로도 사용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컴퓨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 컴퓨터가 다 있고요. 그리고 네.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챗GPT 같은 것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사이트로는 네, 예. 별도로 차단하지 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삼성에서부터 이런 그 챗GPT 사용을 못하도록 삼성이 제일 먼저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민간에서 먼저 실시를 했지만은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의 문제가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인트라넷 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안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스마트폰인데요. 자,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 모바일 그 보안 어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개의 경우는 보안이 일단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접속해서 앱을 깔거나 사실은 앱을 깔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챗GPT를
매우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은 군인이 이 챗GPT나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장 핵심은 사용자가 네. 군사 관련되는 사항은 챗GPT에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네. 관련되는 사항을 하지 네.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정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보 교육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안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제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많은 우려를 갖고 네. 2년째 계속 교육은 하고 네. 있는데 개인의 네. 핸드폰을 들여다보기가 들여다볼 수는 어렵다는 물론 그런 들여다볼 한계사항은 수는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접수를 받고 조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다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용에 대한 정보 보안 인식과 그것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국의 AI 딥시크발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예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제대로 보안을 위한 장치를 두지 않으면은 사실은 개인에 의해서 네, 의원님께서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짚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년째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검토 중에 있는데 더 발전을 시켜서 의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첫째, F-35 사고 관련돼서 국방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해이해진 것 같아요. 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국방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쭉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거면 쭉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공보, 피지도 정말 기가 차요. 어? 설명 자료도 한번 보세요. 설명 자료, 보도 설명 자료도 참 기가 찹니다. 저도 국방부 대변인을 해봐서 알았지만 반성해야죠, 반성.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해야죠. 우리 잘못 없습니다라는 피지가 어디 있어요? 에? 잘못 없는데 사고가 납니까? 모든 게 잘못이죠. 업체 측 잘못은 군의 잘못 아닙니까? 에? 그다음 두 번째, 아크부대 입틀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사가 구식 장비라고 하면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했는데 왜 그 입틀막을 합니까?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냐고. 구식 장비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부에다 보고를 하니까 못 바꾸는 거, 보고해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갔을 때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입틀막이에요, 입틀막. 윤석열 씨가 쓰던 입틀막 똑같이 쓰고 있어. 어떻게? 세 번째, 그 육군본부 법무실장 근신 처분 내렸더라고요. 11월 30날 저녁인데 근신이면 10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반성하게끔 돼 있죠. 네. 근데 왜 법무실장이 근신이에요? 그리고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서 반성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30날 저녁을 시키는 겁니까? 명예저녁? 이 사람이
왜 근신이냐? 누가 대체 이걸 조사했습니까? 누가 조사했어요?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했고 감사관실 개판으로 할래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추가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부가적인 주에 조치를 발표가- 떠나서 근신으로 나오고 육군 법무실장은 뭐예요? 육군 최고의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모총장을 보좌하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법무장교들 단톡방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올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보고 준비해야 된다. 포고령 정치활동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다음 장. 예? 이런 식으로 수차례를 문의하고 전화하고 우리가 법무조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개헌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개헌버스를 타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문제 될 것 같으니까 난 단독군장으로 안 탔어. 문제 안 돼. 이런 단톡방 문자도 법무장교들이 이게 문제 있다. 육군본부에서 법무검토를 해서 이게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부하 수행자 이상이죠. 근데 근신 10일 시키고 전역시킬 거예요? 최소한 파면은 하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내 동료고 같은 식구니까 내가 처리하기 어렵다. 그럼 수사 의뢰를 해요. 감사관실은 이걸 근신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게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근신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조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따라도 근신이고 책무를 안 해도 근신인데 육군본부 직제에 나와 있잖아요. 법무실장의 임무임 및 역할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애꿎은 이유 없는 사람들이 개헌버스 타갖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근신 10일이야? 저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문제 있다.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무장교들이 수차례 단톡방에 안 오니까 전화로 수차례 요구를 하는데도 무건으로 일관했잖아요. 뭔 근신이에요, 근신은? 내가 중요 임무 공사잖아. 공소자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크 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하고 장비들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법무실장 징계권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인원이 전역이 임박함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징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좀
잘 보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관께서 출장을 가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 회의가 27일 날로 결정된 거는 약 한 달 조금 더 전에 27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출장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어떤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출장을 하루 좀 늦게 하루 좀 일찍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을 보좌하는 보좌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가 결정이 됐으면 그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장관이나 다른 타 기관장들이 출장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관 우리 심리전단 국군 심리전단에서 자유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대북 확성기를 활용한 심리작전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차관께서도 생각하시죠? 없습니까? 예, 뭐 최근에 제가 평가해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작전 효과를 고려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인천시에도 내가 이거 서면 질문을 넣었더니만은 상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참의장도 대답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대북 방송만은 계속 유지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별히 이걸 중단한 특별한 이유가 차관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도발을 억제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긴장 완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그러면 중단 후에 남북 간의 뭐 신뢰 회복이라든지 평화 정책을 유지가 됐다고 판단합니까? 우리 방송 중단에 따라서 북한도 바로 방송을 중단을 했고 전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분들께서 굉장히 큰 불평과 고통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다고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 100% 보급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99.9%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 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론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되어가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대북 방송은 유일한 우리가 외부 정보 통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평상시에도 계속 되어야 하는 총성 없는 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잠잠해지고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는 여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이런 바입니다만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북한 전선 지역 작업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얘기한 소위 이 국경선화 작업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DMZ 내에서의 북한군 병력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MDL 월경 등의 상황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경고 방송과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월 18일 날 우리 합참에서는 북한의 전선 지역 자극 관련해 본 의원실에 보고를 하면서 MDL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공개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 차관께서는 모르실 건데 갑자기 11월 17일 국방부에서는 남북이 MDL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기준 설정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뒤바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뒤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 군은 우리 MDL이나 DMZ 내에서의 이 조치를 단호하게 취함으로써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북한의 MDL 근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회담을 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MDL 관련해서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긴밀히 공조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것들 그렇게 까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하고 국방부하고 의견 다르는 먼저 폐를 내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네,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재에서 4월 4일 날 파면 결정이 났죠. 네, 네.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우리 국민들은 진짜 가슴 조이고 있었어요. 헌재에서 파면이 안 되면 어떡할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사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파면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 시점 기억하시죠? 네, 시점이 너무 공교로워요. 실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홍장원의 메모를 무력화시키는 거와 특전사령관 각종군의 증언을 무력시키면은 파면으로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 두 홍장원과 곽종군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이 2월 달에 들어와요. 2월 12일 날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 조태용 성일종 통화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홍장원 CCTV를 거론하면서 조태용도 탄핵 심판에 나와서 CCTV를 언급하면서 무력화를 그때 2월 중순경에 기도했고 저거하고 박찬원 의원이 12월 6일 날 찾아가서 곽종군을 회유해서 거짓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증언을 유도했다라는 공작을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면 2월 17일 날 국방위를 국방위원장 직권으로 열었어요. 우리 의원들 참가 안 하는 상태에서 그때 707 특임단장하고 차관만 달랑 와서 그 각종군 회유를 받았다는 걸 자꾸 707 특임대장한테 요구를 했지만은 그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도 그 시점이 아주 공교롭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란특검에서 이 파면 과정에서 실제 윤석열을 옹호하고 상대를 억울하게 공작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회유시킨 이것은 엄격한 조치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 내란만 얘기하면 경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때 마음 고통이 너무 컸어요. 마치 2월 17일 날이 저를 위한 청문회 같았어요. 내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날이 아니라 김병주가 해유의 공작범이다라고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 국방위를 열었어요. 국방위원장 구간을. 이 정도 되면은 사과하고 사실로 밝히 실제 결백이 된 걸로 증언이 됐으면 김병주가 사과하고
그만하시죠. 알았어요. 네. 네, 김병주 의원님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원장은 다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할 때 다 열어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한 겁니다. 그때 들어와서 같이 열어서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보에 의해서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 신원 다 밝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회의를 안 엽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로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물었어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은 방해해서 동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위원장으로서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란이 계엄이 났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제가 열은 겁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그걸 아셔야지요. 다 불렀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안 오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 그랬겠죠. 대질신문 시키려고 하니까. 12월 5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12월 5일이 무슨 얘기죠? 무슨 일이죠? 5일 날 국방위가 최초로 열렸고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여야 열기로 했고 핵심 사령관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국방 차관하고 겸 사령관만 왔어요. 여야 간사가 합의할 일을 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합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할 사항을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나오는 거 국회 관료인 거 뭐라 간사했잖아요. 응? 다 그에 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부승찬 간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걸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묻습니까? 위원장이 그걸 합니까? 여야 간사가 하지? 예. 이 회의는 김병주 의원하고 제가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제가 마이크가 꺼져서 마무리를 못해서, 항상 이제 연말연시에는 인사가 집중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대북 경계 태세가 해이해질까봐 강화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이셨으니까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군기간 회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부대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방부가 사실은 행정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내란 척결이 업무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하는데 내란 확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예측 불허되고, 없는 규정 만들어서 특정인 진급시키고, 그래서 조직 내 시스템이 붕괴되고 군심이 와해되고 군기강이 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이 지금 군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특히 음주 사고에 대한 경위와 처리 결과를 저희 의원실